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이야기의 원제는 동방박사의 선물이었다고 하지요. 왜 오헨리는 가난한 부부의 크리스마스 선물과 동방박사의 선물을 연관지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 역시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작이 갖는 힘은 바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준다는 것이지요. 오헨리의 단편들은 마지막 스토리의 반전과 더불어 삶의 아이러니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의 작품에는 세상과 사람을 향해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오헨리의 단편들을 읽을 때면 힘든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곳이 아니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곤 하지요. 코로나 전국 속에서 모두의 마음이 힘든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때보다 사랑의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배려로 모두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크리스마스 선물 1달러 87센트 이것이 전부였다. 그것도 그중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이었다. 이 동전들은 채소가게나 푸주간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값을 깎아 자신의 인색함을 비난하는 무언의 소리에 매번 얼굴을 붉혀가면서 하나하나 모았던 것이다. 델라는 3번이나 다시 세어보았다. 1달러 87센트. 내일이 바로 크리스마스인데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작고 초라한 침대에 몸을 던지고 우는 것밖에 없었다. 델라는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다. 그녀는 인생은 흐느껴 우는 것과 훌쩍거리는 것, 그리고 미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훌쩍거리며 우는 것이 가장 많다고 생각했다. 흐느낌이 훌쩍거림으로 바뀔 즈음 그녀는 빈 방 안을 둘러보았다. 주 8달러짜리 아파트. 이 방의 모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불황자를 잡는 경찰들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긴장해야 할 만큼 낡고 초라한 것이었다. 아래층의 현관에는 편지 따위가 온 적도 없는 우편함과 아무리 눌러도 울릴 것 같지 않는 벨이 있었다. 또 거기에는 제임스 딜링엄 영이라는 이름표가 하나 붙어 있었다. 딜링엄이라는 이 이름의 주인공이 주 30달러의 많은 보수를 받던 때에는 이름표가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지만 수입이 주 20달러로 줄어든 지금에는 딜링엄의 글자들이 두 문자 뒷자 하나로 줄어든 것처럼 희미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제임스 딜링엄 영이 집에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가면 예전처럼 짐이라고 불렸고 델라의 따뜻한 포옹을 받았다. 이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화장을 고친 후 창가에 서서 회색 고양이가 담을 따라 걸어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짐을 위한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곤 겨우 1달러 87센트 뿐이었다. 몇 개월 동안 1센트씩이라도 모아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정말 주 20달러의 수입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 지출은 늘 예상을 넘어섰다. 원래 돈이란 게 그런 거니까. 어쨌든 짐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1달러 87센트 뿐이었다. 나의 짐에게 무언가 멋진 것을 하고 생각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지내왔는데 무언가 훌륭하고 흔하지 않으면서 짐에게 더욱 어울릴 만한 특별한 선물을 말이다. 방문과 창 사이에는 벽걸이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다. 주 8달러의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울이었다. 몹시 마른 사람이라야 재빨리 자기 몸을 비춰봄으로써 겨우 자신의 전신상을 볼 수 있는 거울이었다. 델라는 마른 편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런 기술을 익히고 있었다. 델라는 그 거울 앞으로 다가갔고 그녀의 얼굴은 20초도 지나지 않아 창백해졌다. 그녀는 머리를 풀어 길게 늘어뜨렸다. 제임스 딜링엄 영부부가 굉장히 아끼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를 거쳐 짐에게 남겨진 금시계다. 또 한 가지는 델라의 머리카락이었다. 만일 시바의 여왕이 길 건너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델라가 머리를 말리기 위해 창가에 늘어뜨린 머리카락 때문에 여왕의 보석들은 그 빛을 잃고 말 것이다. 또 만일 아파트 지하실에 보화를 쌓아둔 솔로몬 왕이 이 건물의 관리인이었다면 짐이 그 곁을 지나가면서 꺼낸 금시계 때문에 왕은 부러움의 턱수염을 쥐어뜯게 될 것이다. 델라의 아름다운 갈색 머리카락은 마치 폭포처럼 그녀의 몸 주위에 물결치듯 늘어져 있었다. 그 머리카락은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무릎까지 닿아 있었다. 델라는 서둘러 머리를 감아 올렸다. 그녀는 망설이고 있었다. 가만히 서 있던 그녀의 눈에서 달아빠진 낡은 빨간색 카펫 위로 눈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델라는 낡은 갈색 재킷을 걸치고 낡은 갈색 모자를 쓰고는 치마를 펄럭이며 문 밖을 나와 단숨에 계단을 뛰어내려 거리로 갔다. 마담 소프로니 가발류 1채라고 간판이 붙어있는 곳에서 델라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단숨에 계단을 뛰어 올랐기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마담은 큰 체격에 피부도 희고 인상이 차가워 아무리 보아도 소프로니라는 이름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았다. 제 머리카락을 사주시겠어요? 하고 델라가 물었다. 어디 모자를 벗고 좀 보여주세요. 마담은 말했다. 갈색의 폭포가 물결을 만들며 흘러내렸다. 사겠어요. 20달러 드리죠. 익숙한 솜씨로 머리카락을 다듬으며 마담이 말했다. 먼저 돈을 주세요. 2시간은 장밋빛 날개를 지닌 듯 가볍게 지나갔다. 그녀는 여러 곳의 상점을 돌며 짐에게 줄 선물을 구하러 다녔다.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확실히 그것은 짐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었다. 다른 상점에서는 이런 물건이 없었다. 모든 상점을 샅샅이 뒤진 결과였다. 그것은 깨끗한 디자인의 훌륭한 백금으로 만들어진 시계줄이었다. 현란한 장식과는 거리가 먼 그 시계줄은 품질만으로도 가치를 인정받는 고급품이었다. 짐의 금시계에 달아도 결코 시계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물건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델라는 바로 이것이 짐에게 어울릴 만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시계줄 대금으로 21달러를 지불한 델라는 87센트를 챙겨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시계에 이 줄을 달면 짐은 누구 앞에서라도 자랑스럽게 시계를 꺼내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시계는 훌륭했지만 시계줄은 어울리지 않는 낡은 가죽끈이었기 때문에 짐은 남몰래 시계를 꺼내보곤 했던 것이다. 델라는 집에 도착하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과 분별을 되찾았다. 그리곤 사랑을 위해 망설임 없이 잘라버려 이제는 짧아진 머리카락을 손질하기 위해 가스불을 켜고 인두를 꺼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런 일은 무서울 정도로 엄청난 일인 것이다. 40분 후 델라의 머리카락은 예쁘고도 짧게 꼬부라져 있었는데 그 모습이 꾀병을 부려 학교에 가지 않은 개구쟁이 학생을 연상케 했다. 그녀는 거울에 자기 모습을 몇 번이나 비추어 보면서 혼잣말을 했다. 짐은 나를 죽이려 하진 않을 테지만 틀림없이 코니 아일랜드의 합창단 소녀 같다고 말할 거야. 그렇지만 난 어쩔 수 없었어. 겨우 1달러 87센트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7시가 되자 커피가 끓었고 언제든 고기 도막을 요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다 되었다. 짐은 늦게 들어오는 적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접어 손바닥 안에 감추고 짐이 들어올 문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 모서리에 앉았다. 한참 후에 아래층에서 첫 계단을 오르는 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델라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요즘 그녀에게는 별것 아닌 일에도 짧은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생겼는데 지금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그이가 절 아직도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문이 열렸다. 이윽고 짐이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는 야윈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엾게도 아직 22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다니. 그의 외투는 매우 낡은 것이었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였다. 짐은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사냥감의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델라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델라가 알 수 없는 미묘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노여움도 놀라움도 비난도 공포도 아닌 델라가 각오하고 있던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 델라는 테이블에서 천천히 일어나 짐에게로 다가가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얼굴로 저를 바라보지 마세요. 당신께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머리는 또 자라니까 괜찮아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는걸요. 제 머리는 굉장히 빨리 자라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세요, 짐. 그리고 기분 좋은 저녁 시간을 보내요. 당신은 제가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사왔는지 모르실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라버렸군. 짐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명백한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듯 겨우 그 말만을 되뇌었다. 네,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날 사랑해 줄 거죠? 머리카락이 없어도 저는 저예요. 그렇죠? 짐은 머리카락을 찾는 듯 방안을 휘 둘러보면서 말했다. 당신 머리카락은 이미 사라져버렸군. 찾아도 소용없어요. 팔았다니까요. 오늘 밤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다정하게 대해줘요. 네?
당신을 위해서 그랬어요. 제 머리카락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거예요. 별안간 델라의 목소리가 아주 부드럽게 바뀌었다. 당신에 대한 제 사랑은 그 누구도 계산할 수 없어요, 짐. 고기 도막을 올려놓을까요? 그 순간 짐은 제정신이 든 것 같았다. 그는 사랑스러운 델라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다른 일을 신중히 생각해보자. 일주일에 8달러를 버는 것과 1년에 100만 달러를 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수학자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에게 물어도 그들의 대답은 틀릴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도 값진 선물을 마련해서 찾아왔지만 그 선물 속에도 정답은 없었다. 이 이해하기 힘든 말은 뒤에 그 뜻이 명확해질 것이다.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포장된 조그마한 선물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해하지 말아요, 델라.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소? 그 선물을 풀어봐요. 그러면 왜 내가 그렇게 당황했는지 알게 될 거요. 델라의 흰 손가락이 재빨리 포장을 풀었다. 그리고 정신이 나간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다음 순간 환호성은 히스테릭한 울음으로 변했고 이 방의 주인은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했다. 그 선물은 한 쌍의 머리핀이었다. 브로드웨이의 쇼윈도 안에 있었던 것인데 델라가 너무나 갖고 싶어 하던 옆쪽과 뒤쪽 두 곳에 꽂는 한 쌍의 핀이었다. 테두리에 보석이 박힌 진짜 별갑제의 아름다운 이 핀은 지금은 없는 그녀의 아름다운 머릿결에 꼭 어울리는 빛깔이었다. 몹시 비싼 것이었으므로 마음속으로 그토록 갖고 싶었지만 진짜 자기의 것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물건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델라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원했던 머리핀으로 장식할 머리카락은 이젠 델라의 것이 아니었다. 짐은 아직 자신을 위해 델라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물을 보지 못했다. 델라는 그것을 그의 눈앞으로 가져가서 손을 펴 보여주었다. 귀금 속의 은은한 빛이 델라의 열렬한 감정의 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짐, 난 이것을 사기 위해 시내를 몇 바퀴나 돌았어요. 당신 시계를 줄래요?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어서 보고 싶어요. 그러나 짐은 아무 말 없이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힘없는 미소를 지었다. 델라,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은 당분간 그냥 보관하기로 해요. 지금 사용하기엔 너무 고급품이잖아. 실은 당신의 머리핀을 사기 위해 그 시계를 팔아버렸거든. 자, 이제 고기 도막을 올려놓을까? 아시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들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게 된 것이다. 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물 또한 훌륭했고 혹시라도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과 교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자기 집에 가장 귀한 두 가지 보물을 가장 멍청한 방법으로 잃어버린 싸구려 아파트에 사는 어리석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대충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현대의 현명한 사람들에게 한마디 더 한다면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이 두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인 것이다.